네, 마요네즈 뭐 느끼하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데 여러분 그 느끼함은 말이죠. 네. 부채표 가스 활 한 병 딱 드시면 뻥 싹 사라지. 뚫리죠. 아유, 그럼 뭐 걱정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네. 네. 부채표 가스 활 편의점에서 편하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언더스탠딩 그 유튜브 티셔츠. 채널 네. 가시면요. 스토어를 누르시면 저는 이거 기모 없는 버전으로 사계절 입으려고 기모 없는 버전으로 아하. 했고요. 지금 38,900원에 아하. 클릭을 하시면 거기 안에 컬러가 있어요. 아하. 절찬히 판매 중이고요. 예, 저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요거 오트밀 컬러의 노란 색깔 아하. 골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하세요. 사계절 다 입으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기모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안에다가 이제 히트텍 하나 입으면 되니까요. 유튜브에 여기 스토어가 다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참 편하게 해놓으셨네. 이렇게 3프로 TV도 좀 이렇게 연결하시죠. 우리도 네, 누가 사줄까? 혹시 모르니까요.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분들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 과연 사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거예요? 사신다고 하면 우리 대표님이 바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네, 사시면 네. 제가 할게요. 뭐 안 할 이유가 사시면은. 없죠. 사신다고 하면 과연 지금 주식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것까지 예쁘잖아요. 이쁘긴 이뻐요 진짜. 예, 한번 여러분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증시 셔터를 만나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거 박진희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우리 시장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완전 그냥 보합이었죠?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약간 미장은 올랐는데. 네, 흐름이 좀 많이 좀 다운되고 있는 흐름이죠. 사실 지금 시장에 자금이 좀 많이 없어요. 통화량이 좀 많이 줄어 있고요. 돈이 그 없다. 많이 줄어든 통화량들은 전부 이제 정기예금에 가 있습니다. 네.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통화량이 상당히 적고요. 시장도 지금 좀 많이 좀 잔잔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뭐 그런 이면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군투스에도 아직 방향이 결정이 안 났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또 특히 뭐 큰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사채 쪽 이런 쪽들로 이제 자금들이 좀 많이 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회사채도 5년짜리 아예 긴 쪽이랑 1년 이내 쪽, 짧은 쪽, 요 두 개 쪽으로 이제 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 쪽은 이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금리나 시장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네. 좀 장기적인 쪽에 좀 투자를 해놓는 자금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약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특히 뭐 중국은 최근에 좀 봉쇄 풀면서 좀 많이 좋은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중국으로 유턴하는 현상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국내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1% 넘게 그렇게 좀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많이 우리 빠졌잖아요. 시장 미국이 더 빠져서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닌데 뭐 우리나라랑 또 미국이랑 좀 약간 다르잖아요. 미국은 한 대형주 한 몇 개만 오르면 주가가 또 급등하고 그쵸. 한 대형주 몇 개만 빠지면 또 빠지고 그쵸. 뭐 어제 테슬라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맞아요. 좀 반도체 섹터주들이 좀 미국은 좀 많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테슬라가 진짜 속절없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테슬라 뭐 한 1년 새 보니까. 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2번 했잖아요. 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얼마일까요? 처음에 상장된 가격으로 저는 아, 그 원래 계산이 안 가격으로? 돼가지고 똑똑하신 분 계시면 그 계산 좀 해주세요.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우리는 이제 보통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액면가가 없으니까 주식 분할 2회 했습니다. 몇으로 했는지 한 저도 번은 3번 했나 4번 계산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지금 계산을 당장. 해보면 지금 상장 당시에 막 3,000슬라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어쩜 좀 이미 들어가지고. 갔었을 수도.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 지금- 삼성전자 액면 네. 분할 했던 지금 것처럼. 174불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제 맞아요. 얼핏 네, 보기에. 어제 보니까 예, 많이 빠져 있고요. 어제 167불 167불. 네,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사실 테슬라 요새 좀 많이 빠진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트위터 인수하면서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브랜드에 좀 그 뭔가 충성도라고 할까 아니면 그 브랜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분산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머스크가 좀 파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네.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네가 하랍니다 그 계산. 아니, 근데 왜 우리 시청자 귀찮게 하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많이 까칠하시네. 힘드신데 보통 이러면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네가 해. 야, 그거 왜 해? 네가 해. 죄송합니다. 네. 또 최근에 또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이제 테슬라가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 연말에 이제 생산 좀 뭐 안 중단했죠. 한다는 얘기도 있죠. 쉰다는 얘기. 뭐 테슬라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테슬라 거의 한 반값에 판다는 반값? 값이요? 뭐 그런 얘기도 아,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 아니겠죠. 절반 정도. 반값은 아니고 아마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반값 정도 된다 뭐 이런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세계에 그 테슬라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네, 맞습니다. 중국이 거의 제일 싸고 네 맞아요. 북미 어딘가 하여튼 북유럽 쪽인가 어디가 하여튼 제일 비싼데 그렇게 비교하면 거의 반값이긴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대비해서 반값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싸게 파는 편인데 사실 지금 그래요? 어저께 나온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모델 Y하고 3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인하해서 지금 이제 판매하나 보더라고요. 우리나라도요? 아니 뭐 1년 기다린다 뭐 이럴 때가 언젠데 벌써 그러니까요. 확인을 하고 아, 있어. 1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온 거 뉴스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모델 Y3 같은 경우는 깎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2주면 뽑을 수 있습니다. 2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 1년 2년 기다려야 된다고 한 게 엊그제인데.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다 2주 정도 기다리고요. 커스텀 모델 정도만 한 몇 주, 한 몇십 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그렇게 같아요. 되면 우리가 이제 TV가 쌀 때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할 때 사이버 먼데이 때 이제 역으로 사잖아요. 역수입해서 사는 것처럼 테슬라도 중국에 사서 이제 물류비가 더 많이 그 들려요. 물류비가 좀 많이 들고요. 관세 아, 같은 부분이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사서? 들어요. 네. 아니 만약 북한 통일만 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타고 차 타고 와? 내려올 수 있는데 아 중국에서 사서 그런 타고 것- 내려오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 충전하면서 하긴 뭐 중국에선 만약에 이제 북한 아니라도 배 타고 와도 배싸기 뭐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왜 차 타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뭐 거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계시다가 미국에서 그 차가 마음에 들고 네. 또 한국 가면 더 수입차 비싸니까 미국에서 타던 차를 그냥 저 크루즈처럼. 배로 보내갖고 그죠.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중국이면 뭐 금방 오지 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핸들 일본 차 오른쪽에 이런 거. 있는 일본 차 맞아. 막 이렇게 타시는 비싸.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다 많이 해소가 돼서 뭐 2주라고 하니까 뭐 그냥 전화하면 바로 나오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그래서 나오네. 재고 좀 많이 해소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져서 그러다 보니 또 뭐 국내 업체 자동차 주식들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오늘 자동차 종목들도 좀 많이 빠지고 뭐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좀 그런 모양새를 띠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네.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만은 뭐 재고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좀 메이저 큰 업체들의 공격적인 부분들도 내년에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는 좀 여러 면에서 공격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전기차에 그래도 제일 앞에 서 있는 테슬라가 이러면 또 전기차로 막 가치평가 받았던 이 몇몇 주식들이나 네. 이런 데들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뭐 당분간은.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그 중국 기사 보면 이제 중국의 그 배터리 업체들 최소 이제 2025년 정도 3년 정도 되면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죠. 그 정도 파악했으면 덜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너도 나도 다 리튬이라고 막 난리잖아요. 그렇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막 너도 나도 이제 배터리 막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일단 자동차 완성차보다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배터리가 한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공급이 뭐 그런 기사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수요자, 공급자 우위가 아니라 수요자 우위에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좀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중국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그게 국내나 미국까지 좀 번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도나도 하겠다고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하면 진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공급이 과잉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도 항상 그런 사이클을 타잖아요. 공급 과잉의 사이클, 그 다음에 또 감산, 지금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 화학주들도 공급 과잉 사이클, 그 다음에 계속 생산 줄이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 유가 빠지면서 화학주들 급등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좀 사이클을 타는데요. 자동차 쪽도 뭐 앞으로 시장 좋다 하고 크다 하고 하다 보니 너도 나도 이제 투자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좀 공급 과잉이 오는 타이밍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어찌 뭐 자동차 쪽이 유리하다, 회사들이 유리하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커지고 분명 배터리가 이제 가격이 싸질 거 아니겠어요. 공급이 늘어나다 보면 그쵸.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동차 이제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가 또 유리한 입장에 쓸 수도 있겠죠. 사실 뭐 배터리가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빨리 좀 인프라가 확대되는 상황이 와야지만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친환경차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뭐 시작 단계고 또 기대치가 많이 주가에 반영된 단계라서 뭐 아까 저희 말씀도 나왔지만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조정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그런 부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겠고 또 테슬라에도 영향을 계속 좀 받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사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좀 자금 이탈 이런 부분들에도 좀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판매량이 현대기아차도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자동차 많이 빠진 게 오늘 현대차, 기아 많이 빠졌는데 이게 미국 이제 IRA법 이제 요게 조금 개정을 저희 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뭐 바이든도 계속 립 서비스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뭐 지연이라도.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좀 지연돼서 올해 안에 좀 개정이 안 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미국 판매량이 10월 대비해서 한 24% 정도 감소했고요. 기아 EV6 같은 경우는 뭐 10월 대비해서는 반토막 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국내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 업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보조금 못 받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판매가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얼마 전까지 현대차와 기아차의 씩씩 달리는 모습들이 지금은 거의 정체 상태잖아요. 그게 네. 이유가 최근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나곤 있지만 그 수출이 늘어나는 거를 시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친환경차, 전기차 쪽 미국에서의 이렇게 판매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죠. 지난달에 우리 현대차증권의 애널리스트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이 직접 이제 미국 가셔서 매장 방문하시고 정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실 세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뭐 그쵸? 그랬겠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수치로 네. 나오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좀 아쉽네요. 그때 분위기만 해도 되게 뭐 좋았는데. 인센티브 줄 필요도 없고 딜러들한테 네. 그리고 뭐 잘 없어서 팔린다고. 못 파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네시스도 그렇고. 아 이게 뭐 불과 뭐 보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빨리 바뀔 수가 네. 있나 조금 뭐 유의하긴 합니다. 실제 좀 수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네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그 금리 영향을 자동차들이 많이 받잖아요. 할부로 할부. 다들 많이 이제 할부로 사죠. 사니까.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뭐 예전에 내던 거에 비하면 부담스럽죠. 그렇죠. 금리 때문에 뭐 한 8% 9% 이상 이렇게 이자가 붙으니까 아마 그것도 좀 조금 소비를 멈칫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자동차 가격을 테슬라 막 할인해주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막 연말이라서 할인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금 나오는 신차도 막 할인해주고 그런 게 있나요? 이제 해야죠. 최근에 좀 작은 차 뭐 캐스퍼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깎아준다라고 맨날 라디오에서 광고 나오더라고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할인 행사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뭐 벤츠, BMW, 아우디 뭐 이런 차종들도 지금 연말에 할인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네네 빨리 그래서 팔아야죠. 지금 소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고 소진과 함께 또 이제 신규 수요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할인 행사들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뭐 지금 경기를 좀 대변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또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좀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반도체가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미국 대비해서는 오른 것도 아니지 반도체. 않나요? 네.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DBI텍 같은 경우도 가동률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파운드리들이 많이 힘듭니다. 파운드리들이 좀 많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내년에 뭐 5조, 6조 막 적자설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삼성도 이제 10% 이상 뭐 감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아침에 살짝 나온 기사로는 뭐 랜드가 이틀 정도 올랐다 가격이 이틀 오른 것 같고는 간의 기별도 안 가지만 일단 뭐 그런 지수가 살짝 있었고요. 사실 아까 장 끝나고 우리나라 끝나고 중국은 이제 4시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에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화홍 반도체하고 SMIC 이쪽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갖고 있어요? 네. 오늘 많이 올랐어요? 급등했는데 아, 그래요? 네. 요새? 아 입고 있었는데. 요새 하나는 선생님, 20% 오르고 하나는 10% 정도 올랐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홍콩 쪽에서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화홍반도체랑 SMIC. 네네. 두 개 다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런 종목을 또 사셨어요? 기쁘시겠습니다. 아유 중국. 예, 중국 제가 딱 이렇게 야,
이게 노려봤죠 그때 네. 한참 노려보면서 어쨌든 미국과 이런 갈등이 생기면 결국 중국은 포기는 못한다. 그러면 나라 돈 때려 벗어라도 반도체 분명히 어떻게든 살릴 것이다. 물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으나 당분간은 나라 돈 계속 집어넣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랑 일본까지도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잖아요. 27% 급등. 예, 미국에 이제 동조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뭐 중국 당국에서 확실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네. 기사로 좀 나온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한 1조 위안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운드리 업체들한테 이제 가는 부분들이랑 이제 장비 업체들, 이제 중국에 있는 장비 업체들 이런 쪽으로 계속 보조금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선견 지명이 있으셨네요. 언제 사셨어요? 저요? 한 연도수만 말씀해 주세요. 연도 2020년일 거예요. 아마 20년? 20년이요? 그러면 수익일 것 20년? 아니에요? 20년 맞아요 이게? 예, 여기 이거 차트 맞죠? 화홍 그레이스. 아. 홍콩이 아니고 1347 화홍 아니고. 그레이스는 뭐예요? 이 화홍 반도체 치니까 이렇게 나오던데요? 화홍 홍콩이 그레이스? 둘 다 홍콩에 들어 있습니다. 네, 홍콩에 있대요. HK로 보시면은 화홍 그레이스? 네. 그런 네. 거다. 화홍 반도체하고요. 화홍 반도체 SMIC.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화홍 그레이스도 이름 바꿨어. 근데 오늘은 17% 올랐고 아 그래요? 네, 최근 5년 사이에 보니까 2020년이면은 지금보단 저점이네요. 와, 수익. 아, 그 제가 아마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한참 그냥 한 두어 달쯤 전에 봤을 때 제가 마이너스 한 40여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프로님의 수익에 대한 아 여기도 인증을 로그인이 또 안 되는 계좌가 하나 있어갖고 중국 계좌 로그인 해 보시고요. 답해 줄게.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만 그러면 좀 약간 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서 네. 좀 힘든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좀 힘든 상태인데 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중국판이 뭐 안 되는 부분들이 꼭 있었고 또 이제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신규 장비 그때 반입 안 되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신규 장비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뭐 일단 뭐 파운드리 자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삼성 쪽 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오늘 하이닉스 좀 많이 오른 부분은 하이닉스 감산설이 좀 나왔었고요. 감산에 이제 결국 이제 하이닉스도 감산에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 좀 강하게 올랐고요. 수급도 오늘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코스닥에 있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 좀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솔브레인이나 뭐 리노공업 뭐 이런 쪽들 ISC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시장을 내년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시각은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이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안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면 그때 실물 경기로 이전이 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네. 확실히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깎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 전반적으로 강한 쪽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죠. 근데 그 가장 앞서져 있는 부분들이 좀 반도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까 오다가 이제 뭐 기사 이런 부분을 봤는데 국내 이제 대기업들 40대 뭐 대기업들에 있는 뭐 재무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내년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 것인가. 제가 아까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띄어져 네. 있으면 좀 같이 보실까요? 어떤 자. 이야기를 했을까요? 재무 담당자 돈 관리하기 힘들다. 네, 내년 이제 그 대기업의 이제 전문 경영인들을 상대적으로 좀 말을 물어봤는데 내년에 매출 전망을 보시면 0에서 2%가 늘어날 것이다가 25% 정도고요. 감소할 것이다가 지금 42.5% 정도잖아요. 늘어날 것이다가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현 기업과 경영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수요 위축.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이제 경기의 선행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반도체 부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좋겠고 수요 위축과 금리 인상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꼽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하나 또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그 내년 기업 경영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럼 내년 기준금리는 얼마 정도 되겠냐 했더니 대부분이 이제 국내로 봤을 때는 이제 3에서 5%, 또 3.5에서 4% 요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고요. 내년에 환율도 1,300원에서 1,350원 쪽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운영할 때 최우선 순위가 뭐냐니까 여유 자금 확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견딜 수 있는 그쵸. 자금을 확보하는 쪽이랑 재무구조 개선 요쪽, 그다음에 돈 설비 관련해서요. 투자는 조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는 줄이고 재무구조 개선과 여유자금 확보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반도체 보시면 지금 뭐 설비 투자 안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고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요. 감산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년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다 갖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쪽이 결국은 모든 제품의 기본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죠. 근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거 다 알고 있다. 내년 뭐 2분기 중반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돌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반도체 가격 바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뭐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보고 확인해서 사도 된다. 또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사던 자동차를 사던 둘 다 지금 시가총액이 큰 영역대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결국은 사야 될 때는 외국인이 돌아왔을 때예요.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시간 투자를 너무 오래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는 포인트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 성향이 있는 섹터,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쪽,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타이밍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보니까 좀 네. 조정이 보였죠? 네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쪽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나 자동차는 타이밍을 좀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쪽은 조정을 잘 활용해야 되는 쪽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뭐 농담식으로 뭐 음식료 얘기도 했잖아요. 막 음식료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랑 중국의 봉쇄가 풀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한알령 이렇게 규제가 뭔가 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관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도에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요 위축이잖아요. 금리 인상과 수요 위축. 그리고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뭐예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에요. 그죠? 그렇다라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뭘 사야 되겠어요? 수요가 살아나는 거. 그쵸? 수요가 버티는 거. 그리고 돈 버는 회사 사야죠. 그렇죠. 실적이 좋은 회사를 사야 되겠죠. 왜 이렇게 좀 자신감 없게 이렇게 자신감 없게 아니, 말씀하세요. 돈 버는 회사 사야죠. 근데 저는 뻔한 거잖아. 안 맞아 그쪽이. 돈 버는 돈 회사. 못 버는 회사. 네, 저는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잘 맞아요. 꿈과 희망을 다 음. 먹고 사는 그런 아. 기업들. 돈 버는 회사가 좀 별로더라고. 아직은 네. 돈을 벌지 경기가 않지만. 안 좋을수록,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을수록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다 경기 위축, 소비 감소 이런 부분들이라면 결국은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섹터, 또 그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쪽이 과연 무엇이냐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엇이에요? 바로 최근에 시장의 느낌이 있잖아요. 중국의 봉쇄는 현실이에요. 지금 무슨 코로나가 당연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늘어나서 중국에서 리오프닝 최고주는 감기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브루펜 뭐 이런 거. 오늘 그 제약바이오주 난리 났었죠 초반에. 그러니까 중국은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또 중국에서는 뭐 신화제약인가? 그 제약이 날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열제랑 또 뭐였죠? 뭐 상생제 이게 없어서 난리래요. 유럽이나 중국에서. 뭐 연말에 받고 싶은 선물 세트가 감기약 종합 세트 뭐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한때 좀 그랬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그냥 그대로 좀 따라가는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의 그 리오프닝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소위 말하는 백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 중에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내년도에 자연스럽게 실적이 바닥을 치고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경기 위축과 상관없이 중국의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뭐 컨텐츠라든지 뭐 엔터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항공, 뭐 여행, 뭐 카지노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면세점도 마찬가지. 이쪽은 기대감이 1도 없던 섹터잖아요. 1도.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은 눈높이가 상당히 낮다. 이런 거죠.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30등 하면 이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1등 하던 애가 2등 하면 이거는 2등은 되게 수치적으로 봤을 땐 잘한 거지만 그쵸. 1등 하던 애가 2등 하면 이거는 난리가 날 일인 거죠. 집에 무슨 일 있냐, 뭐 문제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시장도 지금 너무 좋아서 다 알고 있는 섹터보다는 쟤는 그냥 버린 카드였는데 좋아질 것 같아. 애가 갑자기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막 올라와. 정신 차렸어. 이런 섹터를 좋아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음식료 섹터에서도 뭐 오리온, 롯데칠성, 삼양식품 무조건 실적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먹는 거는 뭐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도 버릴 수가 없고 아까 마요네즈 얘기도 하셨고 뭐 초코파이 얘기도 하셨지만 확실하잖아요. 먹긴 먹죠.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이나 다른 업체들 다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1도 없었잖아요. 다 중국사 만드는 거 정리하고 많이 비중을 줄여놓고 구조조정 다 끝내놨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지면 그 개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화장품 외에도 최근에 보시면 마스크 이제 벗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이제 1월달 되면 이제 실내에서도 벗을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미용 뷰티 섹터주들이 장난이 저 아닙니다. 그게 너무 재밌어요. 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 네. 뭐 피부 약간 네. 레이저 관련된 네. 종목들 오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립 제품 전문적으로 그 제품 개발하고 네. 만드는 그 ODM 업체 상승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시장이 참 재밌게 그런 걸 형성을 한다 이런 생각이 마스크 좀 벗으니까 들더라고요. 입술 칠한다 이거예요? 메이크업 아니, 제품들. 평소에도 했잖아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메이크업 제품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저도 좀 V라인 되고 싶은데 울세라 이게 딱. 그쵸, 울세라. 그다음에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울세라 좀 많이 아프다고는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했는데 얼얼하다고 너무 아프다고 막 그런데도 이뻐지고 참아야죠. 싶으니까 최근에 예. 뭐 파마 리서치 뭐 리쥬란 뭐 이런 거 아픈데 일단 맞으면은 예뻐지니까. 그 피곤하죠. 아 미용 얘기하시니까 그렇구나. 아니, 맞으세요 일단.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런 레이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네. 좋아지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쪽들은 그냥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대충 생각해도 제가 딱 이게 단어를 만들어 주셨네요. 얼굴 리오프닝. 아, 얼굴에서 마스크를 이제 벗어서 리오프닝하는 아. 네, 아무튼 그럼 그런 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네. 뭐 여행도 그렇고 뭐 면세점, 항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의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 3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제가 볼 땐 지금 게임도 안 좋지만 결국은 뭐 게임도 좀씩 좋아질 수 있겠고 특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드라마도 이제 영화에 이어서 상영하기 시작했잖아요. OTT에서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국경을 넘는데 쉬운 부분들. 최근에 뭐 보톡스도 다 마찬가지가 됐고 어쨌든 간에 중국으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수요가 조금 깨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동안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뭐 무슨 데이 때 한국 브랜드 없다. 우리 이제 중국 광군제 끝났다. 뭐 이럴 때 비중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중국 리오프닝하고 하면 우리는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환호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이슈랑 맞물려서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좀 테마몰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11월엔 11월의 논리가 12월엔 12월의 논리가 또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2월의 논리. 갑자기 중국 잘 되니까 또 리오프닝이니까 우리 또 가는 거예요. 같이 뭐 어쨌든 가는 겁니까? 네, 한번 가봅시다. 이러다가 그만- 실제로 또 이제 수치 나와가지고 중국 쪽 판매 꺾였다 이러면 이제 고점에 들어가 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중국 쪽 어떡합니까? 판매 꺾였다가 아니라 꺾일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는 저 아니 저쪽까지 너무 내려왔으니까? 꺾여가지고 이미 더 이상 나빠질 게 꺾일 없어요? 데가 없는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고요. 뭐 이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들이 한국 온다 소리만 나면은 난리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딸공들 이제 보따리 올 들고 수도 오면 있죠. 그럼 관광객들이 오면은 우리나라 지금 일본으로 막 엄청 몰려가고 난리 있잖아요. 났죠. 지금 대만도 풀었고 지금 홍콩도 이제 풀고 있잖아요. 지금 입국자
완전히 뭐 규제하거나 뭐 하는 거 다 없앤다 그러잖아요. 홍콩도.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 옛날에 보면은 중국 따이공들이 홍콩을 통해서 국내 화장품들 많이 사가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국내 화장품들에 대한 로열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중국 인민들도 다 명품, 외제 화장품 많이 쓰고 자국 브랜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 바닥인 상태에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에 지금의 실적 우려감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수요 위축에 대응하고 실적 우려감이 덜한 종목들을 내년에 선택하시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들 또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나의 원칙만 지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본인의 어떤 뭐 투자 스타일이자 철학이신 거니까 그거는 하여튼 본인이 들으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실 때 잘 취사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바로 또 모셔봐야죠. 그렇죠. 네, 우리 일단 보내드릴게요. 네, 박진희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